자, 여러분도 있잖아요. 선도거래의 대응되는 말은 뭘까요? 선도거래의 반대말, 뭐 또 대응되는 말 하면 선물거래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선도거래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선물거래가 이만큼이에요. 사실상 선도하고 선물은 거래 구조가 똑같아요.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아요. 손익구조, 거래구조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만 선도는 장외고 선물은 장내다.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와 선물이 반대되고 대응된다 이러면 안 돼요. 선도와 선물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한데 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거래되느냐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선도에 대응되는 말은 뭐냐? 선도거래에 대응되는 말은 현물거래예요. 어? 그러니까 선도거래에 대응되는 말은 현물거래라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T0 시점에 어떤 사람이 A 주식을 사기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을 하면 돈을 주고 주식을 받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실물인수도 또는 결제라고 그래. 결제. 그래서 T 시점에서 계약을 하고 야, 너 주식 나한테 팔어. 그래서 내가 10,000원 줄게. 그 10,000원을 주고 그 사람이 좋아. 그래서 주식을 받잖아요. 돈을 주고 주식을 받는 걸 우리는 실물인수도. 물건 측면에서 보면 실물이 넘어오는 거니까 내가 물건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수도고 화폐가 넘어가는 측면에서 보면 결제예요. 그래서 결제라고 부르든 인수도로 부르든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거래가 청산이 된 거예요.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의 권리 의무 관계는 없죠. 이런 걸 청산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계약과 결제가 동시에 일어나면 이걸 현물거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되세요. 계약은 현재 시점에서 하고 결제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 T1 시점.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1년이다 그러면 1년, 뭐 6개월이다 그러면 6개월 이렇게 나중 시점에서 이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선도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선도 안에는 선물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선도거래다 이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내가 A 주식을 1년 후 1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하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경우에 1년 후에 10,000원을 매입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선도계약인데 선도계약으로 했다고 가정해요. 선도계약의 경우에 만약에 1년 후에 상황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15,000원이 되었다. 이 주식이 15,000원이 되면 자 15,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사기로 했으니까 5,000원 이익이에요. 5,000원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8,000원이 되었다. 8,000원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건 손실이 2,000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의 가격에 의해서 이 계약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지. 이 계약 자체는 A 주식 1년 후에 10,000원 매입했다. 이 계약 자체는 기초자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A 주식이라고 하는 기초자산 또는 오리지널 즉 원본 계약이 원본 상품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5,000원 벌 수도 있고 2,000원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계약이 파생계약이고 대표적인 파생계약으로서 거래소를 중개하지 않고 1대1로 거래하면 이 선도계약이 이게 장외 파생 상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선도계약의 형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선도계약의 경우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거래 이행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일방적으로 한쪽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배째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표준화시킨 계약 또는 거래 이행을 강행시키는 계약 형태로 나온 게 바로 선물계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선물의 경우에는 요거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걸 1년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기 편하게 5일 후로 보겠습니다. 5일 후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물의 경우에는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소 시스템에요. 5일짜리가 1일,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가 5개가 잡힙니다. 이렇게 잡힙니다. 트레이딩 머신에 잡힙니다. 잡히면 이때 10,000원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자 첫째 날에 이게 주식이 얼마가 됐냐면 12,000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12,000원이 됐잖아요. 그럼 10,000원에 매입하기로 했잖아. 그럼 그 차이인 2,00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내 통장으로 들어와요. 이걸 일일정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음날 이게 주식이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9,000원이 됐어요. 9,000원이 됐으면 12,000원에서 9,000원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000원에서
9,000원이 됐으니까 3,000원 손실이 나죠. 3,000원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에 얼마가 됐냐면 10,000원이 되었어요. 10,000원이 됐으면 다시 올랐죠. 올랐어요. 얼마가 올랐어요? 1,000원 올랐죠. 1,000원. 1,000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랬다가 나중에 얼마가 되냐면 11,000원이 되었어요. 11,000원이 됐으면 거꾸로 이렇게 1,000원에서 11,000원이 됐으니까 1,000원 더 올랐죠. 그러면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내 통장에 1,000원이 들어와요.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9,000원이 되었어요. 9,000원이 되었어요. 그럼 11,000원에서 9,000원이 됐으니까 2,000원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내 통장에서 2,000원이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11,000원에서 9,000원 됐으니까 2,000원 빠져나가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때 자, 첫날 2,000원, 3,000원, 1,000원, 1,000원, 마이너스 2,000원 이렇게 됐죠. 그럼 얼마가 되죠? 여기서 12,000원에서 9,000원 됐으니까 마이너스 3,000원, 그 다음에 9,000원 1,000원, 그 다음에 1,000원에서 11,000원, 그 다음에 11,000원에서 9,000원이 마이너스 2,000원이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2,000이니까 여기서 뭐예요? 2,000, 마이너스 5,000. 그 다음에 2,000, 1,000, 1,000이니까 4,000, 플러스 4,000. 그래서 플러스 4,000하고 마이너스 5,000 하면 마이너스 1,000원이죠. 그러니까 선물 거래 최종적으로 매일매일 정산이 되는데 만기까지 5일 딱 끝나고 나서 정산해 보니까 결국 이 선물 매수한 사람은 결국 마이너스 1,000원, 1,000원의 손실을 봤네요. 그죠? 1,000원 손실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선도거래하고 선물거래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도거래는 지금 현재 시점에 10,000원에 매입하기로 해서 5일 후에 10,000원에 매입하기로 한 계약이니까 이건 선도거래는 이 중간에 정산을 안 해요. 1일 정산을 안 하고 만기 때 딱 나가지고 9,000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10,000원에 매입하기로 한 사람은 10,000원짜리가 9,000원이 되었으니까 9,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장 1,000원이 손실이죠.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가면 선도거래를 했던 선물거래를 했던 어쨌든 궁극적으로 끝까지 만기까지만 가면 얻는 손익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선물거래는 이게 5일짜리 만기가 5일이라도 하루하루씩 정산을 한다. 1일 정산을 한다. 이게 특징이죠. 그러면 이게 뭐가 좋으냐면 선물거래의 경우엔 중간에 선도거래의 경우에 한번 계약을 하면 5일로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 만기에 가가지고 만기 가서 끝까지 가서 청산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선물의 경우에는 이게 만기까지 안 가도 돼요. 예를 들어서 1일, 2일, 3일, 4일, 5일 있다 그러면 일단 내가 5일 만기 5일 후에 1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했다. 선물을 매입했다. 그러면 5일짜리 이렇게 플러스로 5일 동안에 1일 정산하는 포지션이 딱 잡혀요. 그런데 내가 3일 정도까지 했다가 이거 못하겠다. 어? 앞으로 주가가 안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서 빠져나와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빠져나와야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계약을 없애버립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요때 3일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5일까지 안 가겠다. 나 중간에 이제 청산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 선물 계약에서 빠져나와야겠다. 그러면 이 계약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요 계약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계약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매수 계약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 매수 주문을 걸었으니까 이게 매도 주문을 이틀짜리 매도 주문을 하면 여기서 이게 제껴지는 거죠. 없어져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시장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래 제도를 뭐라고 그래요? 반대 매매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 매매 제도. 아시겠죠? 반대 매매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선도의 경우에는 반대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 주식을 5일 후에 10,000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그러면 5일까지 가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중간에 청산해서 나오려고 해도 이걸 누가 사줄 사람이 없어요. 왜? 선도거래는 1대1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도거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도거래 같은 거는 장외 파생 상품이니까 이런 거는 고스톱 치는 거하고 맞고스톱 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물 같은 거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요. 언제든지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물량을 내 계약을 넘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카지노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카지노 가면 언제든지 도박할 나하고 게임을 할 사람이 항상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카지노에서는 뭐 돈을 걸 때 돈을 내 맘대로 거는 게 아니에요. 나 1,500원 걸게. 1,550원 걸게. 1,565원 걸게. 이렇게 안 돼요. 안 되고 표준화된 칩을 사야 돼. 돈을 직접 거는 게 아니라 칩을 사는단 말이에요. 칩의 단위가 따로 있다며요. 그 단위대로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표준화돼 있고 표준화된 거래 하에서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갔다가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계약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자유롭다. 그래서 되게 나올 때 반대 매매로 청산하는 거야. 내가 선물 매도 주문으로 들어갔다. 그 중간에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매수 주문을 하면 이게 없어져서 청산돼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반대 매매로 역시 쉽게 시장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앞으로 배울 옵션과 같은 이런 파생상품 시장이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요,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이게 바로 CBOT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CBOT는 뭐냐면 시카고 보드 오브 트레이드, 시카고 상품거래소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CBOT 또는 CBOT라고 하는데요. 이 CBOT가 바로 5대, 여러분 시카고를 보면 옆에 이 시카고가 일리노이주예요. 아래쪽에 켄터키도 있고 위쪽에 하여튼 몇 개 주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하여튼 그거 뭐냐면 5대5 연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동부도 아니고 동부에서 서부는 더더욱 아니에요. 서부는 더더욱 아니고 동부에서 약간 서쪽으로 가면 이 5대5 캐나다 쪽으로 해가지고 5대5가 있잖아요. 그 접경에 있습니다, 시카고가. 그런데 이 시카고는 굉장히 거기 옛날부터 이 미국이 초기 발전할 때부터 굉장히 그 물류가 많이 몰려 있었다네요. 그래서 이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 농산물의 거래가 활성화됐는데, 이 농산물 거래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흉년이냐 풍년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또 교통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이 불안한 가격의 위험을 좀 안정적인 거래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바로 선물 시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선물 시장이 1848년도에 이 시카고의 그 창고업자들을 웨어하우스라고 합니다. 웨어하우스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1대1로 선도거래 또는 장외 파생 상품의 경우에 1대1로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이렇게 거래한다 그랬잖아요. 요런 거를 중간에 은행이 중개한다 그랬잖아요. 요런 방식으로 거래하는 걸 매치드 메소드라고 그래요. 이게 매치드 방식이라고 그래요. 매칭시킨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 중간에서 매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보를 안단 말이죠. 얘가 어떤 계약이 필요하겠구나, 얘는 어떤 계약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그러면 나는 항상 고객들이 존재하니까 나한테 오면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어요. 거기선 이렇게 은행이 큰 은행이 하나가 여러 사람들의 정보를, 여러 기업들의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나한테 오면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고, 만약에 거래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나라도 거래해 줄게요 해서 이 거래의 중심이 되는데, 요런 중심이 되는 은행을 웨어하우스 뱅크라고 그래요. 요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웨어하우스가 창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규모로 농산물을 유통하는 창고업자들이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만든 거래소입니다. 이게 이제 CBOT가 되는 거죠. 자, 지금 CBOT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미국 내에서 선물 옵션은 따로 이제 옵션 시장이 따로 이제 만들어졌죠. 선물 시장이 선물의 거래의 75%를 차지한다고 그러죠. 되게 시끌벅적합니다. 옛날에 만든 건물 안에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고요. 각각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수신호를 통해서 막 주문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뭔가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 전광판 불도 다 꺼져 있고 이 시장 안을 본 겁니다. 근데 조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이게 뭘까 이게? 구덩이에 무슨 스탠드가 있죠? 계단같이 스탠드가 있고 그 가운데 뻥 뚫려 있고요. 그런 이런 구덩이가 꽤 있습니다. 자,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 구덩이를 피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쫙 이렇게 바닥이 있잖아요. 이 플로어라고 합니다. 요런 건 플로어예요. 그러면 이 트레이더들이 여기 가운데 서가지고 주문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죠. 주문 진행하는 사람. 요 사람이 이제 딜러가 되는 거고요. 여기 서가지고 주문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트레이더라고 그래요. 트레이더라고 해요. 그러면 트레이더들이 쫙 서가지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딜러가 이 주문을 받아가지고 낙찰을 시키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대두가 거래가 된다. 그러면 대두가 여기서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거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돈육 선물이 거래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몇 개의 구덩이에서 거래가 되면 요 구덩이하고 다른 구덩이하고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가격 차이를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싼 주문이 나는지 잽싸게 봐서 싼 주문에 가가지고 매입하거나 아니면 비싼 주문에서 매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간에서 여기서 가격 정보를 알아가지고 여기서 막 뛰어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러너라고 합니다. 러너. 그래서 가격이 비슷해지는 거죠. 러너가 막 뛰어다니면서 가격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고 하니까. 그래서 위에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피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래 피트, 위에 계단, 그 위에. 키가 이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쭉 서가지고 지금 딜러한테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래가, 이게 이제 선물 거래가 시작된 것이 바로 CBOT, 우리가 이제 CBOT라고 하는 데죠. 자, 최초의 거래는 돈육 선물 거래였다고 그래요. CBOT가 만들어진 건 1848년인데 첫 거래는 아마 1950년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물 시장, 선물 거래소가 되고 있습니다.